안녕하십니까. 저는 LA 비즈니스센터장 병호입니다. 이런 시간임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센터 주관으로 진행하는 두 번째 웨비나인데요. 오늘 웨비나는 사전에 이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K-드라마의 미국 수출을 준비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미국 드라마 기획, 제작, 배급 등 일련의 밸류체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해당 주제로 강연해 주실 분은 우리나라 이제 드라마 굿닥터를 미국의 포맷 형태로 수출해서 시즌 7까지 성공적으로 방영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신 엔터미디어 이동훈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은 굿닥터 외에도 파친코 시즌 1 총괄 프로듀서 역할도 해주시는 등 우리나라 드라마가 미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활발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 시스템과 미국의 드라마 제작 시스템이 유사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우리나라와는 다른 미국의 드라마 제작 시스템을 좀 주로 설명해 주실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드라마의 미국 진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연 시작에 앞서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 중에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에 화면 하단에 Q&A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시고 질의 내용을 좀 작성을 해주시면 강연 이후에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동훈 대표님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훈입니다. 어, 제가, 네. 다 화면 보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굿닥터라는 작품 시즌 7로 126개 에피소드로 올해 5월에 종영을 했고요. 그리고 빠찡코는 시즌 1에 공동 수석 프로듀서를 맡아서 제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굿닥터의 경우는 미국 공중파에서 방송을 했고요. 빠찡코는 플랫폼인 애플 TV 플러스를 통해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작품의 기획, 제작, 그리고 배급 형태를 여러분들에게 케이스 스터디로 알려드렸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해서 케이스 스터디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미국 드라마 시장과 미드 기획, 제작, 그리고 배급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방송 시장과 현재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빅4라고 해서, 어, 한국의 공중파 3사 있는 거와 마찬가지죠. KBS, MBC, SBS 이렇게 공중 3사가 있는 것처럼 미국에도 빅4라고 해서 공중파 4개 회사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MBC, 그리고 눈 I로 되어 있는 CBS, 그리고 디즈니가 소유하고 있는 ABC, 그리고 팍스 방송국, 이렇게 네 개의 방송국인데요. 여기서 좀, 어, 보셔야 되는 것은, ABC가 팍스 스튜디오를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ABC, 그러니까 디즈니가, 팍스를 합병을 했는데, 그러면 박스 채널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송국만 박스가 소유를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 외에 20세기 폭스사라고 했던, 그리고 20세기 폭스 스튜디오, 이런 제작사들 모든 곳은 다 디즈니로 합병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20세기 스튜디오라고 불리우고, 그리고 그 외에 있는 팍스라고 붙어 있던 20세기 폭스사도 20세기로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 않도록 박스 방송사사 중에 채널, 방송국만 박스가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공중파 중에 CW라는 채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CBS하고 워너브라더스가 딱 50대 50으로 만든 채널이고, CW는 조금 더 연령층이 낮은, 그래서 이쪽에서는 YA 세대의 이제 그 방송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채널들의 좀 특징을 아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가지고 오는 드라마나 원작이나 이런 작품들을 미국 방송국이나 미국 공중파나 아니면 플랫폼이나 케이블이나 어떤 채널에 내 프로그램, 내가 가져오는 포맷이나 IP가 맞을지를 여러분들이 또 한번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CBS를 보시면 굉장히 전통적인 방송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장 이해 빠르신 거는 한국의 KBS와 가장 가깝다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남부, 중부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연령층이 많이 높은 편이고 굉장히 오래된 방송국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수사물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FBI라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NCIS, 그리고 전통적인 수사물인 이 작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작품은 뒤에서 이제 설명도 또 드리겠지만, 미국의 공중파들은 요즘에 와서는 이제 그 자기네들이 성공한 드라마들을 계속해서 시즌제로 계속해서 방송을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CBS의 경우 FBI로 성공을 하니 FBI 인터내셔널을 했었고요. 그리고 FBI Most Wanted라는 또 스핀오프를 만들었었고요. NCIS도 마찬가지로 NCIS의 성공을 바탕으로 NCIS 하와이, NCIS 로스앤젤레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스핀오프를 이어가는 것이 지금 공중파 방송국들의 유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MBC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방송들을 했었는데요. This Is Us라는 작품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그리고 메디칼 드라마 뉴 엠스트람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그런데 역시나 공중파 CBS와 마찬가지로 잘 되는 프로그램은 또 스핀오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카고 매드라는 메디칼 드라마가 성공하면서 시카고 파이어, 그리고 어, 네. 시카고 파이어라고 해서 이제 지금 원 시카고로 해서 이 세 작품들을 띠로 만들어서 목요일 날 연속해서 방송이 방송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방송이 시카고 PD죠. 그래서 한 드라마가 성공을 하면 계속해서 스핀오프를 만드는 것이 모든 방송국들의 요즘의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왜 그러면 그렇게 잘 됐었을 때 시즌제를 강조를 하고 시즌제를 통해서 또 스핀오프를 계속 하는지에 대해서는 뒷부분의 배급 쪽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스 채널 같은 경우에도 911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요. 성공을 하면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역시나 또 스핀오프가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 지금 박스에 있는 911 논스타는 지금 ABC 방송국에서 보시면 911이 ABC 방송국으로 옮겨졌는데요. 그 성공에 의해서 만들어진 스핀오프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적으로 그 프로그램의 성공에 의해서 또 911 론스타라는 스핀오프를 또 만들어서 또 성공적으로 런칭을 해서 계속해서 시즌을 이어갔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뭐 너무 잘 아시는 복면가왕이 박스 채널에서 계속해서 방송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시즌 12를 넘어가고 있죠. 어, 어, 이 예능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1년에 이제 두 시즌이 또 방송이 되기 때문에 벌써 12시즌을 와서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방송을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박스 채널에서 원래 911이 방송이 됐는데 왜 911 론스타인 스피너프만 있고 오리지널은 왜 ABC 방송국에 가 있지? 라는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디즈니가 박스 스튜디오와 모든 제작사들을 합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911을 제작한 곳은 ABC 방송국하고 20th Century Fox 스튜디오가 같이 공동 제작을 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조금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방송국은 판권이 제로입니다. 판권이 없습니다. 방송국은 판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독점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방송 권리만 돈을 주고 방송 권리만 가져오는 거고요. 독점적으로. 그것도 3년 또는 5년까지만 독점적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방송 권리로 방송권료를 지불하고 방송을 틀 뿐입니다. 그리고 순전히 수익은 광고에 의한 수익을 얻는 곳이 방송국입니다. 그래서 판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스튜디오인 제작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11을 제작한 거는 20세기 박스사와 ABC 그때 당시에는 스튜디오였죠. 공동으로 제작했던 작품이었는데 20세기 박스 스튜디오가 디즈니가 합병을 하면서 20세기가 됐고 여기는 ABC의 소유인 스튜디오가 된 거죠. 제작사가 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박스에 좀 더 높은 방송권료를 요구를 했던 거고요. 방송권료가 너무 높다라고 왜냐면, 지금 시간이 흘러오면서 방송국에 사실은 경제적인 것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방송권료를 많이 지불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스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정도까지 주고 이 프로그램을 틀 수 없다라고 하자 ABC에서 그럼 우리가 틀게 해서 911이라는 작품을 ABC 방송국으로 가져오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방송국들이 방송권료를 지불하는 그 금액들을 계속 낮추고 있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캔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굿닥터 같은 경우도 방송권료가 계속 7년 동안 했으니까 올라갔고 더 이상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 방송국에서는 이거 이제는 더 이상 지불을 못한다. 제작사에서는 그 굿닥터의 제작사는 소니 스튜디오였는데요. 소니 스튜디오에서는 이 정도까지 안 주면 우리는 더 이상 제작을 이어갈 수가 없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캔슬이 되고 모든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해서 시즌 7 정도를 하고 지금 마무리가 된 작품들이 그래서 꽤 많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ABC는 말씀드린 대로 디즈니의 소유인 방송국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족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작품들이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아나토미 지금 오랫동안 방송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새로 나온 코미디인 에봇 엘리멘트리가 굉장히 또 성공적으로 방송이 되고 있고요. 굿닥터가 어쨌든 7년 동안 방영이 됐고 911이라는 작품이 또 ABC로 와서 또 시청률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CW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어린 친구들이 보는 채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워너브라더스가 같이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DC 코믹스, ABC 같은 경우에 마블 코믹스의 작품들이 ABC에서 예전에는 방송됐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CW에서는 DC 코믹스의 작품들이 많이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슈퍼맨 루이스나 슈퍼맨 루이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작품들도 워커라는 작품들도 그렇고요. DC 코믹스에서 있었던 작품들이 또 여기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방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또 케이블들 뭐 TNT, TBS, USA 이런 채널들이 있고요. TNT 같은 경우에는 설국열차의 드라마판이 TNT에서 방영이 됐었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케이블이라고 해서 이제 비용을 더 추가로 지불을 하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BO 맥스, 지금 맥스로 바뀌었죠. 그리고 쇼타임, 시네맥스 이런 채널들이 있는데요. 쇼타임은 여러분들이 어, 최근에 방영돼서 인기를 끌었던 유 아너라는 작품이 쇼타임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는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에 애플 TV 플러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미국에는 훌루라는 또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습니다. 훌루는 한국의 웨이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중파 방송국들의 방송을 사실 훌루라는 채널을 통해서 다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가 KBS, MBC, SBS의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이제 한국의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잖아요. 그것처럼 훌루는 이제 미국 내에서 지금 가장 시청자 수가 많은 채널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이 되었던 한국 드라마들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미국에서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실 수가 없고요. 훌루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훌루가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마케팅을 해외 작품들을 하지 않는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이 아니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성공적이었던 무빙이라는 작품이나 뭐 물론 악기라는 작품도 사실 훌루에서 방영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아쉽게도 마케팅이나 어떤 홍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아무런 소득 없이 미국 내에서는 아쉽게도 작품들을 그렇게 선전하고 그 동남아나 일본이나 뭐 굉장히 큰 한국에서도 큰 성공을 거둔 작품 대표적인 작품 무빙 같은 경우도 아쉽게도 미국에서는 알려지지 못하게 된 게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면서 지금 공중파처럼 라이브 방송을 볼 수 있는 곳이 이제 유튜브 TV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의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서도 라이브 스포츠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 현재 미국 방송 시장 현황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 공중파 방송은 시즌제 드라마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본방 시청률이 이제 너무나 감소했기 때문에 지연 시청률 통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 시청률이라고 하면은 어 3일 지연 시청, 그러니까 3일 동안 본 시청자 수를 통계를 하고요. 그리고 5일, 그리고 7일, 15일, 30일 이런 식으로 통계를 계속해서 사실은 플러스 세븐 지연 방송 7일 방송이나 7일 방송 정도가 되면 그러면 원래 시청률만큼의 시청자 수가 나옵니다. 굿닥터의 경우를 봤었을 때도 저희가 본방사수를 했던 게 처음에 저희들이 파일럿을 방송됐을 때 2017년에 모든 기록을 다 갈아치웠는데요. 그날 10시에 월요일 저녁 10시에 방송을 본방사수를 했던 분들이 2천만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현재는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숫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 시청자 수들이 감소를 했지만 그래도 1,000만이라는 숫자를 계속 유지를 했는데 그것이 본방사수는 사실은 거의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 외에 지연 시청률을 통해서 방송하신 분들을 합쳤을 때는 대략적으로 본방사수했던 1,000만 정도의 숫자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공중파는 시청률과 시청자 수가 감소하면은 광고주로부터 받는 돈들이나 어쨌든 그런 광고비가 줄기 때문에 그 숫자를 유지하지 않으면 이거를 경제적인 거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도 본방 시청률은 없어졌고요. 아예 보지를 않고요. 지연 시청률 3일 플러스, 7일 플러스, 15일 플러스, 30일 플러스만 보는 현재 상황입니다. 공중파 방송의 경우. 그리고 케이블 방송은 작년 3분기 이후에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가 케이블 방송 시청자 수를 초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케이블 방송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무너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스트리밍 서비스는
각 스트리밍 서비스의 색깔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작품 기획 개발을 계속 하는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6편에서 8편 시즌당, 사실 공중파는 18개에서 22편까지 시즌당 방송을 해왔는데요. 스트리밍 서비스는 짧게, 그 대신 이제 시즌이 많이 가는 경우들이 많이 없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점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처음에 넷플릭스가 했었던 방식으로 한 번에 6편, 8편을 한 번에 올렸던, 그래서 인기를 끌었는데요. 지금 사실은 가입자 수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서 어느 정도 포화 상태가 되기 시작하면서 각 플랫폼들, 애플 TV 플러스도 그렇고 디즈니 플러스도 뭐 계속 가입자 수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늘어나는 숫자가 예전처럼 가파르게 올라가지는 않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시청자들을, 이제 유료 가입자들을 유지하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드라마를, 이제 그런 플랫폼의 드라마들을 보시면 음, 매주 처음 방송할 때는 2편을 공개를 하고, 그리고 매주 한 편씩 공개를 하는 걸로 지금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유료 가입자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이제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오리지널이 아닌, 그 한국에서 라이센스를 받아서 트는, 전 세계에 트는 방송의 경우에는 16편이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2편씩 공개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가입자들, 유료 가입자들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큰 몫을, 한국 드라마가 큰 몫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들어보셨겠지만, 베스트라는 채널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2023년부터요. 작년부터요. Free Ad Supportive입니다. 말대로 무료로 보여주고 광고를 보는 대신 무료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023년에 작가 배우 파업으로 인해서 작품 수가 굉장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장 규모가 400편 정도 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200편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작가 배우 재협상으로 또 스튜디오의 제작비도 또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도 작품 수 감소에 영향을 주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같은 경우,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 ABC 시그네처라는, ABC 방송국의 산하 제작사가 있었는데요. 그 제작사가 하루 만에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20세기 스튜디오로 결합이 되고, 양쪽의 직원들이 축소 감원이 되어서 하나로 통합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직원들이 감원이 되고 제작사가 축소되고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채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무료로 시청하시면서 광고를 볼 수 있는 채널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MBC 유니버셜이나 로쿠 지금 보여줬던 채널들이 예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오래된 클래식 드라마들, 형사 콜럼보, 초원의 집, 뭐 에이특공대, 전격 제트 작전, 매그넘 PI 등등 이런 고전 작품들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그걸로 통해서 광고 수익을 얻는 패스트 채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1억 명의 로쿠 사용자가 지금 패스트 채널을 보고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크게 성장하고 있고, 2024년 올해는 매출 5조 원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10조 매출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계속해서 스트리밍이 사실은 케이블 시청 시간을, 시청분을 넘어섰다라는 점, 작년부터 이 점을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2023년 이제 작가 배우 파업이 동시에 되면서 사실은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패스트 채널이 좀 더 성장을 빨리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로크 채널뿐만 아니라 구글 TV하고 WB 디스커버리도 패스트 채널들을 지금 새롭게 선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5개 메이저 서비스에서 1814개 채널이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 시작으로 바이어컨 플루토 TV 인수 했었을 때만 해도 니치 마켓으로 여겨졌었는데, 지금 4년이 지나서 2023년부터는 주류 시장으로 인식이 되고, 작년부터는 주류 시장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드라마 제작 과정 기획 제작 배급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드라마 기획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작가의 오리지널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때는 프로듀서 또는 스튜디오에게 제안을 준비를 해서 같이 피칭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원작을 작가가 직접 판권을 옵션을 해서 스튜디오, 그러니까 제작사죠. 한국으로 말하면 제작사입니다. 제작사에 제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작을 스튜디오가 구매해서 작가에게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튜디오가의 계약이 되어 있는 작가에게 우리가 이런 작품을 사실은 좋은 작품이 있어서 판권을 구매했는데 이 작품 너가 한번 써보는 게 어때? 라고 했을 때는 바이어에게 바로 피칭을 하는, 그러니까 채널이나 또는 플랫폼이나 이런 곳에 피칭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요. 또 포맷을 프로듀서가 스튜디오나 작가에게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 예를 든다 그러면 사실은 굿닥터가 이 예이겠죠. 제가 이 포맷을 옵션을 같이 하여서 다니엘 데이킴 회사와 같이 옵션을 해서 이 작품을 데이빗 쇼어에게 사실 제안을 한 거고요. 데이빗 쇼어는 소니와 계약이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니가 스튜디오로 참여를 하게 된 거고 저희는 피칭을 같이 준비해서 바이어인 ABC, 넷플릭스, 팍스, CBS, MBC 등 이런 곳에 피칭을 한 거고 그중에서 가장 어, 좋은 조건이었던 ABC 방송국과 손을 잡고 파일럿 대본부터 만들어 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작가가 포맷을 또 나는 이런 작품 하고 싶어 했을 때는 계약이 되어 있다면 스튜디오가 직접 구매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었을 때는 바이어에게 피칭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가와 프로듀서는 프로젝트가 아까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프로젝트 결정이 되면 피칭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 피칭을 준비할 때는 7에서 10페이지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 20분 이내에 피칭을 해야 되는 거고요. 피칭은 무조건 아이디어 피칭입니다. 그래서 피칭 내용에는 작가가 이 작품을 만들고 싶은 이유, 작품의 로그라인, 그리고 이 파일럿의 줄거리를 통해서 주요 인물들을 설명하는데 이 파일럿의 줄거리가 그러니까 일부죠. 일부의 줄거리와 그리고 주요 인물을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즌 5 이상 확장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 꼭 강조되어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작품들도 이제 10월 달에 피칭을 나가는데요. 이런 작품들도 절대로 우리는 3시즌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 라는 거는 피칭에서 꼭 빠져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바이어에게 심어주는 것이 드라마일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피칭 준비가 이제 끝나면 에이전트를 통해서 스튜디오나 제작사들에게 피칭을 하거나 에이전트라고 하면 WME, CAA, UTA, ICM 이런 메이저 에이전시들이 있죠. 이 친구들이 다 미팅을 잡아주거나 또는 스튜디오가 이제 미팅들을 잡아서 방송국, 케이블, 플랫폼 등에 피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칭에 성공하여서 파일럿 대본 또는 3G 오더를 받으면 공중파는 이제 굿닥터, 빠찡코는 그 플랫폼은 빠찡코 과정을 통해서 제작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좀 다른데요. 미국 공중파 방송엔 제작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 사이클은 6월에서 9일.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3분의 1만 사전 제작입니다. 완전히 100% 사전 제작이 아니라는 점, 미국 공중파는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6월부터 9일까지가 피칭 시즌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달까지 이제 피칭을 방송국들에게 했는데요. 각 방송국당 약 400여 편의 피칭을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피칭, 뭐 직접 만나서 하는 피칭, 뭐 여러 피칭들이 있는데 약 400여 편을 각 방송국당 피칭, 드라마만 받게 되고요. 그러면 10월에서 12일, 지금 12월, 지금은 이제 거기서 뽑힌 400여 편 피칭한 작품에서 한 80여 편이 파일럿 대본이 픽업이 됩니다. 그러면 파일럿 대본만 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고요. 파일럿
대본 비용을 작가가 당연히 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10월에서 12월까지는 이 파일럿 대본을 방송국 스튜디오와 함께 대본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대본은 12월에 각 방송국에 보내지고요. 그러면 그 방송국에서 자, 그러면 이 파일럿 대본이 좋아서 이거를 파일럿을 만들까 안 만들까가 결정이 또 됩니다. 그럼 파일럿 픽업이라고 하는데요. 일부만 만들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0여 편 중에서 8편에서 10편만이 파일럿 픽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월에서 4월에는 또 파일럿 시즌이라고 해서 이 파일럿이 만들어지는 기간을 파일럿 시즌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4월 말이면 모든 촬영이 종료가 되고요. 미국 방송국의 방송 시장에서 가장 큰 행사가 바로 업프론트입니다. 뉴욕에서 벌어지는 업프론트라는 행사인데 모든 광고주를 모시고 올 9월, 10월에 새롭게 선보이는 작품들을 소개를 하고 거기에서 광고주들을 꼬셔서 광고를 넣게 만드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이때 소개되는 작품만이 시리즈 오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5월에 업프런트, 그래서 1, 2편, 2편 가을 정규 시즌, 한두 편 정도는 가을 정규 시즌으로 가게 되고요. 세네 편 정도는 또 겨울 미드 시즌으로 또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 또는 10월 초에는 이제 가을 정규 방송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1월, 12월에는 9월 말 또는 10월 초에 방송이 돼서 시청률이 잘 나오면 시청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사실 시청률이 안 좋게 되면은 바로 캔슬 아무리 그 유명한 작품도 캔슬이 되고요. 유명한 작가가 쓴 작품도 캔슬이 됩니다. 근데 시청률이 좋아서 방송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리즈 오더를 받았을 때는 13편의 시리즈 오더를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 시청률이 좋은 작품이 9편을 더 추가로 오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총 22편의 드라마가 시리즈 한 시즌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3, 4월이 되면 다음 시즌을 갈 건지 안 갈 건지가 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로 공중파는 정해져 있는 사이클로 돌아가고요. 그 공중파를 제외한 모든 케이블과 그리고 케이블과 플랫폼은 전부 다 사전 제작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중파는 사전 제작이 아닙니다. 3분의 1만 사전 제작입니다. 그래서 그 케이블이나 플랫폼 같은 경우는 특정 사이클 없이 1년 내내 피칭과 기획 개발 그리고 제작이 이루어지고요. 글로벌 플랫폼의 경우는 바이블하고 시즌 아웃라인 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배우나 감독의 패키징까지도 돼 있는 경우는 시리즈 픽업이 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리즈 픽업이라고 하면 파일럿, 공중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일럿 일부만 픽업을 해서 대본을 쓰고 그거를 만들고 또 시리즈 오더를 받고 이 차례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13편 시리즈 오더 줄게, 8편 시리즈 오더를 줄게, 6편 시리즈 오더를 줄게 라고 하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케이블의 경우도 시즌 13편인 경우가 시즌의 13편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다 사전 제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플랫폼 경우 시즌 픽업을 패키징이 다 된 작품을 아예 시즌 픽업을 선호하고 있고요. 그래도 미드 굿닥터의 제작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 케이스토리 인 아메리카에서 처음 소개가 되어서,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작가, 다니엘 데이킨과 제가 처음에 아델림이라는 작가와, CBS에 피칭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CBS 방송국에서 파일럿 대본을 보고 파일럿 못 만들겠다, 이 대본으로는 해서 사실은 한번 떨어졌던 작품이었습니다. 그 뒤에 파일럿 제작 단계 실패를 겪고, 데이비 쇼어에게 이제 한국 굿닥터를 보여주게 되고요. 그 안에서 이제 데이비 쇼어 작가가 이 작품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움직여서 자기가 직접 쓰겠다, 나 이 작품 하고 싶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 차례를 겪게 됩니다. 데이비 쇼가 하우스라는 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받은 메디칼 드라마, 의학 드라마를 해서 성공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단계, 파일럿
피칭과 파일럿 대본 만들고 파일럿을 만들게 되고 파일럿한 시리즈 오더를 받게 되고 백라인을 받게 되고 시즌 오더를 받게 되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스킵할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탑 작가이어도 미국에서는 바로 편성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2년 12월 초에서 이제 시즌 방송 시작해서 사실 2024년 5월에 126편으로 드라마 굿닥터는 막을 내렸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아마존과 넷플릭스, 그리고 미국에서는 훌루 등등에서 전 세계 각 나라에서 방송이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모든 배급에 관련된 리포트들과 스테이트먼트들은 분기별로 모두 프로듀서에게 제공이 되고, 거기에서의 수익과 이런 구조들도, 금액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실이 있는데요. 다 모든 미국 드라마는 작가실이 있는데 공중파는 대부분 이 정도 규모의 작가실을 운영한다고 보면 됩니다. 가장 높은 작가가 EP,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고요. 그 다음 레벨의 작가가 코-EP, 슈퍼바이징 프로듀서, 코-프로듀서, 이그제큐티브 스토리 이런 순서대로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EP가 가장 높은 레벨이고요. 미국 드라마에서는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가 가장 탑 크레딧입니다. 미국 영화에서는 프로듀서가 가장 탑 레벨입니다. 그래서 EP가 두 명, EP가 그 쇼러너급 EP가 두 명, 그리고 EP가 다섯 명, 그리고 코-EP 두 명 해서 총 12명의 작가가 있었고요. 그 안에 또 어시스턴트하고 PA가 한 명씩 있는데요. 그리고 스크립트 코디네이터. 그래서 총 3명까지 해서 이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작가실이라고 라이터스 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피소드별 제작 일정들은 작가실에서 아이디어 및 각 해별 에피소드를 작가별로 분담을 하고요. 해별 작가가 아래와 같이 작업을 하는데요. 스토리 에어리아라고 해서 각 에피소드 줄거리 한 1, 2페이지의 줄거리와 주요 캐릭터 스토리하고, 그리고 의학 드라마였기 때문에 매회 두 개의 메디칼 케이스가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 단계로 아웃라인을 거치게 됩니다. 아웃라인은 대사 없는 모든 씬으로 구성된 약 20페이지 정도의 다큐멘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대본, 드래프트 과정인데요. 약 40에서 45씬 정도의 56페이지 정도입니다. 예, 대본을 한 회를 만들게 되는데요. 대본 작업은 10일 정도이고요. 그래서 회별 기획부터 대본 완성까지가 총 4주, 한 회당 4주가 걸리고요. 해별 제작 기간은 3일 프리, 9일 촬영, 10일 후반 작업도 7일 추가로 해서 총 6주, 한 회가 만들어지는데 총 6주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빠찡코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2018년도에 이제 WME 에이전트, 저의 에이전트는 WME로부터 이 작품을 제안을 받게 되고, 허수진 그 쇼런너와 화상통화를 통해서 주인공 캐스팅과 여러 가지 중요한 의견들을 나누게 되었었고요. 2019년 이 드라마의 제작사인 미디어레이즈와 수휴가 애플 TV 플러스에 또 다른 플랫폼들도 사실은 피칭을 했는데 가장 조건이 좋았던 애플 TV 플러스로 결정이 되고, 2019년 여름에 이제 로케이션 미팅, 헌팅들을 와서 같이 저희들이 합류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2020년 가을부터 프리 프로덕션하고 9월 한국 촬영을 3개월 했었고, 2021년 밴쿠버에서 3개월 촬영을 하고 시즌 1을 마무리를 했고, 2022년 애플 TV 플러스에서 빠찡코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8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가 수가 많이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총 8명의 작가입니다. 저희들이 13명의 작가였던 굿닥터하고는 또 사이즈가 다르죠. 아무래도 8편과 저희들은 18편, 20편이었기 때문에 한 시즌당 아무래도 작가 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드라마 제작 과정, 빠찡코 제작 과정 같은 경우도
이미 대본 8개를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제작 준비가 다 완료가 되어 있었고, 프리 프로덕션 3개월과 프로덕션 6개월, 그리고 후반 작업을 8개월을 통해서 시즌 1이 완성이 됐습니다. 8편이. 한국어, 일본어, 영어 전 세계 촬영진으로 구성이 되어서 통역과 언어 소통이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그리고 팬데믹 기간으로 14일 격리와 코로나 검사 350명이 다니면서 검사하면서 촬영은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만 7군데 로케이션을 돌았었고, 그리고 3개월 동안은 밴쿠버 촬영을 통해서 했고요. 현재 시즌 2가 방송이 이미 되었죠.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드라마 배급을 마무리로 할 텐데요. 미국 드라마 배급은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스튜디오가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기준으로는 한국의 제작사가 직접 판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공중파의 경우는 미국 내 방송국의 독점 방송권이 3년에서 5년이 끝나면 비독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신디케이션이라고 해서 미국 전역 개별 방송국에 직접 제작사인 스튜디오가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배급도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스튜디오, 즉 제작사가 배급을 하고요. 미국 스튜디오와 기획 개발을 한 프로듀서 및 작가는 저처럼 프로듀서는 뭐 프로듀서도 분기별로 전 세계 배급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스튜디오들은 페이롤 전산망을 통해서 계약서에 의거해서 분기별로 모든 제작비와 이런 비용들을 제외하고 총 수익의 그 수익 배분자들의 퍼센티지만큼 그대로 다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20년이 지난 시트콤인 프렌즈의 경우는 아직도 수백 원을 벌어들이고 있고, 왜냐하면 라이센싱을 통해서 계속 플랫폼을 옮겨 다니면서 팔고 있죠. 8년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판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프렌즈, 사인펠드, 빅뱅 이론 등의 작품들은 수조 원을 네, 수익이 났었고요. 거기서 배우들은 대부분 1% 정도의 수익 배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수백 원의 수익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인데요. 미국 내 기획 제작 그리고 배급을 통한 한국 내 제작사에 좀 바라는 바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이런 플랫폼과도 스튜디오 딜과 프로듀서 딜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프로듀서 딜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스튜디오가 스튜디오 딜을 할 수 있는 요건은 기획 개발과 제작비를 충당하는 겁니다. 충당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50%를 준다 그러면 50%를 제작비. 근데 제작사가 지금 한국 제작사, 드라마 제작사든 해오던 일이었었죠. 그래서 국내 제작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획개발 및 제작비 충당을 해왔고, 그래서 국내 제작사는 미국에서 보면 스튜디오 역할과 같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스튜디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소유권 또는 공동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요. 그 의미는 뭐냐면 8년이나 10년 후면 다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품을 재판매할 수 있다는 거고, 판매가는 물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낮아지겠지만 지속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빠찡코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애플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판권을. 미디어 레즈라는 제작사가 가지고 있고요. 8년에서 10년이 지나면 당연히 미디어 레즈에게 다시 판권이 돌아오는 거겠죠. 애플 TV에서 계속해서 틀고 싶다 그러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국내 제작사들도 대성공작으로 지속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연금 프로젝트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당초 한 35분 정도 말씀하신다 네. 그랬는데, 네, 조금 더 늘었습니다, 아, 셰프님. 그래도 네, 많은 큰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바랍니다. 그, 일단, 자료는 좀 공유가 가능하실까요? 혹시 오늘 네네네. 발표해 주시, 네, 네, 알겠습니다. 공유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다시 공유하실 수 있는 버전 주시면 네, 저희가 공유할 공유해 수 있는 드리도록 버전으로, 하겠고요. 네,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질문이 이제 많지는
많지는 않은데 저도 궁금한 어, 부분이 자, 네네. 이게 프로세스는 알겠고 아, 네. 미국은 스튜디오 딜이 있고 프로듀서 딜이 있구나. 네. 어, 근데 뭐 다 좋은데 음, 어떻게 그러니까 뭘 문의라도 두들기고 싶은데 네. 아, 이런 미국에, 걸 미국에? 하려면 그쵸. 네. 한국 이제 제작사 입장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뭐 접촉을 하려고 해도 사실 그 쉽지 않은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네. 이제 제작사 입장에서 이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어찌됐든 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라도 이제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이미 늦었지만 11월 4일과 5일에 있을 우리 미국 센터에서 진행하는 쇼케이스 같은 어, 행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품, 아이디어나 포맷이나 이런 작품을 미국 드라마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은 가장 미국 드라마에선 중요한 거는 작가입니다. 그 작가 중에서도 쇼러너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작가인데요. 그 작가들에게 이 작품이 마음에 들게 해서 하고 싶게 만드는 게 가장 급선무이고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쇼케이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미국 WGA에 소속되어 있는 작가들에게 피칭하는 행사 자리를 우리 또 박 센터장님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런 음, 컨저너를 진행하는 이런 행사들에 여러분들이 지원해서 직접 와서 작가들에게 나 이런 작품 가지고 있는데 한번 미국 드라마로 만들고 싶어. 라고 해보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엄청난 그 뭐 이메일을 안다고 하더라도 거의 그걸 보고서 이렇게 컨택이 되는 네. 확률은 거의 낮겠죠. 네, 그렇죠. 거의 알겠습니다. 예, 콜드 네, 메일로 여기 가는 경우를 예, 너무 많이 합니다. 네, 질문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예. 네네. 몇 가지만 네. 좀 대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배우들이 이제 아까 음. 끝부분에서 이제 그 1% 정도 받는다고. 아, 수익이 1% 이제 수익을 받는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그 1%가 배우 네. 전체 그러니까 1%를 갖고 배우 전체가 나눠서 받는 건지 아닙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주연 각각 배우 한 명당 1% 정도를 받습니다. 프렌즈 같은 경우에 6명이 어, 한 1%씩 받습니다. 주연만 받나요? 네네네. 주연만 받습니다. 원래 저 배우들은 수익을 나눠 갖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공한 시트콤이나 드라마들은 아, 3년 정도가 지나 시즌 3이 이상이 되거나 5 이상이 되면 수익을 조금 수익을 요구할 수가 음, 있습니다. 그때 배우도 이제 예예. 그래서 주연 배우들이 내고를 해서 네, 1%까지 받게 된 거였었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한 그래서 가지만 각 더 배우들이 1%씩 받고 있습니다. 배우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본편 이제 제작이 이제 확정이 돼서 음. 또 올라온 질문이 제작비를 이제 펀딩을 이제 제작사 입장에서 하는데 네. 그 방송사로부터는 어느 정도 받게 되는지 50% 정도를 받습니다. 미국에서는. 똑같습니다. 아, 예, 예. 한국과 같이. 대신 그러면 네. 미국은 방송권료로 제작비의 50%를 주지만 판권은 방송국에서 안 갖습니다. 안 그러면 갖습니다. 그 만약에 제작사가 다 갖습니다. 여기서 그 지금 질문은 이제 그 제작사가 판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제작사에서 뭐 그 투입을 해야 되는 그 음. 제작비가 따로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 질문이 왔거든요. 네네네. 제작비를, 공중파의 경우는 50% 맞고요. 공중파는 네, 대략 50%를 주기 때문에 데피시 파이낸싱이라고 하죠. 네, 어차피 해외 판매에서 사실 5%, 50%를 무조건 채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가 근데 이미 경제적으로 단단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투자를 안 받겠죠, 당연히. 자기네는 네, 네, 대출 받아서 퍼센티지만 주고 끝내겠죠. 수익은 100% 받고.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네네. 플랫폼은 스튜디오 딜의 경우에 120%를 줍니다. 20% 아, 보장해줘요. 스튜디오 딜은. 그게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큰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큰 이제 파장을 일으켰던 네. 파급 효과가 있었던 오징어 게임이 그 사례라고 보면 될까요?
오징어 게임은 판권을 안 갖고 계시죠. 한국에서는 전부 다 프로듀서 딜만 하셨기 때문에 스튜디오 딜이라는 거 존재를 모르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처음에 하셨던 네, 그, 킹덤 제작했던 에이스토리도 네, 마찬가지고 그 네. 스튜디오 딜을 모르셨었기 때문에 아마 110% 정도 받으시고 그냥 판권은 음, 다 넷플릭스에 넷플릭스. 줬을 걸로 믿고요. 음, 하지만 원래는 미국에 있는 모든 제작사들은 스튜디오들은 판권이 넷플릭스에 있지 않습니다. 제작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주 20%도 중요한, 받고요. 제작비도 네, 다 네. 받고 플러스 20% 수익도 보장받고요. 8년, 10년 네. 되면 다시 판권이 돌아와서 또 팔 수 있고요. 음, 또 계속 반복해서 팔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예. 네. 그, 그리고, 어, 여기 이제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는데요. 네. 제가 지금 그 대표님 다음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한 두 가지 질문만 하고 그 네. 조금 대신 드리고 네. 그다음에 혹시 중요한 질문이라고 판단이 되면 따로 네. 저희가 네. 질문해서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대표님 그 참여하신 작품 굿닥터하고 파친코가 있는데 이거 네. 제작을 다 캐나다에서 뭐 하셨는데 네. 네. 그 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굿닥터 같은 경우는 그 캐나다가 굉장히 그 텍스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리베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캐나다에서 찍고 캐나다의 크루를 쓰고 캐나다의 장비를 쓰고 이렇게 했었을 경우 거의 50%를 돌려줍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제작비 전체 제작비에서는 한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캐나다에서 찍으면. 그래서 많은 미국 드라마들이 바로 여기 올라가면 2시간 비행기 타고 가면 밴쿠버거든요. 캐나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많이 미국 드라마와 영화가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작비가 10%밖에 제작비 10% 돌려받는 거니까 1,000억 쓰면 100억 돌려받는 거고 5천억 쓰면 500억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큰 포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캐나다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빠찡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쇼런너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쇼런너 작가가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 2에서는 또 토론토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가가 가까워서. 현장에 있거든요. 꼭 미국은 네, 쇼런너 작가는. 그래서 그 그러네요. 부분 때문에 일부러 촬영지를 그리고 그런 텍스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토론토로 음, 촬영지를 했었던 겁니다. 캐나다. 강명하네요. 텍스 리펀. 네, 네, 그렇습니다. 큰 네, 아주 큰 겁니다. 요인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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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드라마 이제 그, 픽을 할 때, 음, 시즌 5 이상을 갈 수 있느냐, 음, 없느냐, 이게 되게 네,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게, 아까 설명을 좀 하시긴 하셨는데, 또 질문이 올라와서, 네, 시즌 3 정도 갈 수도 있고, 뭐, 네, 하는데 그 네, 시즌 5가 미국 시장에서 의미하는 바가 네, 네, 시즌 3만 갈 수 있고 있는 음, 거하고 어떤 부분에서 어, 이게 좀 의미가 좀 있을지에 네, 네.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전통적인 부분이긴 하는데요. 원래는 네. 5 이상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말씀드린 것처럼 한 시즌에 공중파 드라마가 18편에서 22편. 그래서 약 20편 정도라고 보면 시즌 5를 하게 되면은 100회가 됩니다. 그럼 음, 100편을 신디케이션으로 판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5년 차가 되면 독점이 1부터 풀리게 되는 거잖아요. 5년 차부터. 네네. 그러면 5년 네. 차가 되면 1시즌이 풀리고, 그 다음에는 2시즌이 풀리고, 3시즌이 풀리고, 쭉 풀리기 때문에, 독점권이 풀리기 때문에, 그러면 개별 방송국 약 150개 개별 방송국에 이 100편을 묶어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또 신디케이션으로 통해서 수익을 엄청나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세일즈 만큼 이상을 또 벌거든요. 미국 내에서만도. 그래서 사실은 미국 내에서는 그 시즌제를 강조를 하는 거고, 에피소드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벌겠죠, 당연히. 그리고 네네. 지금 시즌이 계속 됐었으면, 한 시즌으로 끝나면 5년 전에 1시즌은 옛날 드라마고요.
시즌 5를 하고 있는데 시즌 1은 옛날 드라마가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현재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그 5년 전 가격으로, 5년 전 옛날 드라마의 가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거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즌 5의 드라마에 준해서 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시즌이 있으면 있을수록 비용을 더 옛날, 지난 드라마 시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즌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여튼 뭐 그 가성비, 그러니까 효율 극대화에 상당히 그 그렇습니다. 최적화되어 네.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네. 오늘 그 약속하신 시간이 일단 다 돼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 한 가지 네. 말씀을 드리면, 혹시 그 오늘 그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동 대표님께 그 자사의 이제 그 각사에서 어 개별 건으로 좀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음, 실질적으로. 이제 음, 그런 부분들은 저희 그 웰콘의 해외 진출 상담 서비스라는 그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면, 이동 음, 대표님께서, 개별적으로 네. 컨설팅 어느 정도 수준의 네. 컨설팅까지 가능하시니까, 그 플랫폼을 좀 서비스를 이용해 네.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료 그럼, 서비스죠? 음, 저희가 비용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예, 무료, 신청하시는 분들은, 초청하신 예, 분들은 무료인 거죠. 무료로, 좋습니다. 네. 그 컨설팅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 네. 이용해 그게 주시고요. 중요해요. 오늘, 장시간, 거의 1시간 가까이, 고생해 주신 이동우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네.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